어제 비둘기파적인 FOMC에도 오르지 못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크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한 우려를 양호한 고용 지표와 기술주의 선전이 압도했습니다. 섹터별로는 기술주가 2.5% 상승해서 가장 선전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2만 1,000건으로 전주에 비해 9,000건 줄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4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또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3.8%로 전월 4%에 비해서 개선됐습니다. 국제유가는 0.4%가량 하락해 6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유국 감산 의지가 재확인되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감하면서 국제유가는 이번 주 내내 강세 흐름을 타왔습니다. 어제 배럴당 60달러를 웃돌면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 고점 부담에 쉬어가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투자 개방 등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양적인 구매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전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끼실 겁니다. 추후에 궁금증이 있으신 거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도 많이 마련이 돼 있고요. 또 Q&A 섹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그 플랫폼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둘기파적인 FOMC가 나온 이후에도 증시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유럽,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나타냈고 미국 내 투자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오늘 고용지표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내 최저치로 나타났고 또 실업률도 4%에서 3.8%로 개선이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불식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했고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기술 섹터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0.5%가량 올랐고요. 또 S&P 500 지수는 1% 넘게 그리고 11개 업종 중에서 기술 섹터가 2.5%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1.4% 가장 큰 폭의 선전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등한 증시에도 특징주 있었습니다. 급등한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SPI 에너지입니다. 오늘도 60%가량 올랐네요. 1월 24일에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도 194%가량 올랐고요. 2월 12일에 전해드렸을 때도 34% 급등했습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SPI 에너지가 그리스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소유한 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무려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PI는 상업용, 주택용, 정부용 이런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4달러 2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펀웨어입니다. 요거 삼성전자와도 연계가 돼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벤처투자가 2015년에 즉 4년 전에 지분 투자를 실시했던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문 제작 기업이고요. 오늘 58%가량 올랐고 1월 4일에는 62% 그리고 1월 7일에는 102%가량 올랐는데 오늘도 58%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제약사 소렌토 테라퓨틱스입니다. 어제 39%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50% 급등하면서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인데요. 우리나라 유한양행 그리고 소렌토의 합작회사 이뮨온시아라고 있는데 이 이뮨온시아가 차세대 항암제를 지금 임상 실험 중입니다.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39%가량 올랐고요. 오늘 50%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5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뉴욕 증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코리안 블루칩 펀드 MSCI 한국 지수 함께 살펴봅니다. 0.8%가량 올랐는데요. 어제 코스피도 올랐죠. 외국인이 4,8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올랐는데 어제 이 순매수 종목은 대부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은 대량 매도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급등은 착시 효과다. 그러니까 MSCI 한국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에 대한 해석을 해보심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심은 코스닥 쪽에 어제 코스닥은 하락했죠. 이쪽에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관련 ETF MSCI 한국 지수는 오늘 0.8%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FTSE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적었는데요. 0.5%가량 오르면서 21달러 72센트. 여기도 삼성전자가 17%가량 배량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김민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 흐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FOMC라는 큰 산을 넘기고 난 주식시장 어떻게 오늘 새벽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IT주가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그리고 하루 전에 있었던 경기 둔화 우려를 덜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조금 전 미국 증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4%, S&P 500 지수가 1%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역시 100포인트가량의 상승세, 특히 나스닥 지수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IT주의 랠리가 돋보였습니다. IT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되고 그리고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한데요. 특히 오늘 시황에서 많이 나온 기업 이야기는 첫 번째, 애플입니다. 25일 미디어 행사 앞두고 그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공개에 대한 기대감 일단 높고요. 여기에다가 이 투자액은 상향 조정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늘 말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활력을 제공한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오늘 반도체 주 역시 흐름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동력이 이 반도체 주와 함께 애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연준이 완화적인 상당히 비둘기적인 기조를 시장에 전달했음에도 시장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같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꺾을 만한, 완화시킬 만한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됐습니다. 고용 호조 계속 신호를 보내왔고요. 그리고 2월 경기 선행지수 역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믿음까지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3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마이너스 4.1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신호에 대해 시장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5보다도 상당히 높은 13.7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안도감까지 오늘 시장의 동력으로 제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재를 끌어당겨서 시장을 보는 노력 역시 강했고 3대 지수 역시 탄력 강하게 전반적으로 오름세 뚜렷한 오늘 새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미국 보셨고요.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분위기는 조금 더 달랐습니다. 물론 하루 전에도 FOMC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FOMC가 보냈다는 점은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은 바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마감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범유럽 지수 역시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 역시 하락, 영국만이 홀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브렉시트 이제 8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EU에서 연장안을 그리 쉽게 승인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2차와 같은 안이라면 영국은행은 3차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반면 EU는 합의안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 좁히기, 힘겨루기 어떻게 될까요? 이 혼란 속에 주식시장은 일단 탄력받지 못하고 엇갈린 흐름 오늘 새벽에 연출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 주식시장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화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충분한 날로 휴작을 했고요. 중화권 증시 일단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홍콩 증시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대형 IT주인 텐센트가 13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IT주에 대거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 홍콩 항생지수 역시 하락 0.85%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자, 신흥국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동남아시아 시장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필리핀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1% 올랐습니다. 3주의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필리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베트남 증시는 이 동남아시아 안에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어제 받았습니다. 10거래일 내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는데요.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체 지수 2%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수 같은 경우는 1% 하락.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향방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엇갈린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어서 신흥시장, 또 다른 신흥시장인 남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연출된 가운데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1%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멕시코 홀로 상승한 가운데 0.22%, 그리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니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쭉 보셨습니다.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전에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6주의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등 나왔네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45% 플러스 96달러 선에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연고점에서 살짝 후퇴하면서 0.4% 하락했고요. 브렌트 역시 0.9% 조정받았습니다.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은 FOMC 반영되기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파적인 신호에 따른 반응이 오늘 정규장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금 가격 0.4% 정도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은과 구리 가격의 향방은 엇갈렸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위로 쭉 끌어올린 주요 재료 중에 하나가 반도체주의 상승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기 실적 그리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 상당히 긍정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수세가 집중된 건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무려 3.5% 플러스 올 들어서 25% 이상 오른 구간에서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어떠한 종목에 월가는 주목했고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김혜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